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농 권노비입니다. 네, 바로 이틀 전이었죠. 그쵸. 2022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혼선이 조금 생겼는데요. 그쵸. 노동부도 일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방향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온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 방향성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 다뤄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임금 체계랑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다뤄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개편 방향이 어떤 기조로 지금 설정이 되었죠? 근로시간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걸 표현을 하자면은 네. 근로시간 유연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화라는 건데요. 네. 이러한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을 이제 경영계와 이제 노동계 측면에서 다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계 네. 측면에서는 특정 이 시점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경직되다 보니 일주 단위로 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탄력적 운영이 경직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MZ 세대 같은 이제 세대들은 근로시간 주권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조금 이제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 이런 내가 근로시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근로시간 주권 측면에서도 네. 근로자들도 유연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양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라는 측면이 기업의 니즈에 따른 어떤 요구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최근에는 뭐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이 시간 주권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의 니즈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거에 대해서 노동부가 크게 4가지 정도의 방안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연장 근로의 이제 관리 단위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연장 근로 관리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소위 주 52시간제라고 했을 때 요걸 조금 뜯어보면요. 네. 주 40시간까지는 법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연장 근로, 시간의 근로인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이제 주 52시간제인데 네. 여기에서 핵심은 연장 근로 12시간입니다. 이 연장 근로 12시간은 일주 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근데 요거를 주 단위로 관리되는 이 연장 근로 12시간을 월 단위로 조금 관리를 하자, 제한을 하자. 네. 이게 바로 요번 그 노동부 발표의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장 근로의 한도를 주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할 것인가, 월 단위로 계산을 할 것인가, 요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요 얘기만 딱 들어서는 이제 막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주에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냐. 네. 왜냐면은 월 단위로 관리했었을 때 연장 근로는 한도가 이제 현재 기준이라면 52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특정 주에 몰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플러스 52시간에서 92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한 달 중에서 다른 네. 주는 다 40시간만 하고 한 주는 92시간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가 또 반박 보도를 내었는데 그쵸. 어찌되었건 근로 일간에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서 이제 개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92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쵸. 하지만 92시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일주 단위로 관리를 하던 연장 근로를 이제 1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행 52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근로 시간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뭐 결론적으로는 주 52시간제라는 말은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의 큰 쟁점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해서 네. 법 개정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일주에 12시간의 한도로라고 이제 법 문구가 되어 있지만 네. 이제 노동부가 얘기하는 방향성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1월 단위로 이제 52시간 한도로 이렇게 법 문구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제 가능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법정 근로 시간은 안 건드리고 연장 근로 시간만의 문제를 삼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연장 근로 수당은 네. 뭐 변동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지급이 돼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은 한 마디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큰 기조를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일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고 그쵸.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휴가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얼핏 보기에는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7조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보상 휴가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그러니까 법정 근로 내에 있는 소정 근로 시간까지도 저축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행 법에는 없는 내용이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역시 법 개정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 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그쵸. 내용인데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일정 정상 기간 동안에 법정 근로시간을 평균을 내서 정산을 하겠다. 네, 이런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현행 그 정상 기간 자체가 연구개발 분야만은 만 3개월까지 최대 3개월까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뭐 1개월 최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굳이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다른 분야도 전부 다 확대를 하고 현행 지금 최대 3개월 자체도 또 최대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상기간의 확대 문제라던가 임금 보존의 문제는 이제 계속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현행법상에서 좀 찾아보자면은 네. 이제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서 재량 근로제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업무 수행 방법 자체를 근로자의 좀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들, 뭐 가령 전문성이라던가 창의성이 조금 더 요구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대표랑 합의한 시간 자체를 근로한 시간으로 보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요 제도를 조금 검토하겠다라고는 이제 운영을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방향성은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개선을 할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근로기준법 58조 3항을 조금 뭐 수정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요건을 완화를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좀 업종을 좀 늘린다든지 네. 하는 방향성이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노동부가 이제 제시를 했던 4가지 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지금 현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 2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연장 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라는 그쵸. 거랑 네.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이제 소정 근로 시간까지도 운영을 한다라는 이제 측면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무력화 아니냐, 노동자의 그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느껴지고요. 네. 이거는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근로시간에서는 유연화라는 것이 이제 큰 방향성이었다면 네. 임금 체계에서는 뭐 이렇게 딱 설정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뭔가요? 딱 한마디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공성 완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공성을 완화한다라는 거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나이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뭐 경력에 따른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임금 체계를 설정할 때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임금 피크제가 이제 불거지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하는데, 임금 피크제의 이슈를 조금 역으로 조금 보면은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그 호봉제에서는 네.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많이 주는 게 공정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측면도 하나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연공성이 짙은 이 호봉제라는 임금 체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임금 체계다. 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공성 완화가 곧 공정성이라는 그 측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공보다는 직무랑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라는 것이 노동부의 이제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기 위해서 네네. 어떠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었나요? 우선은 네. 그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의 전제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타 기업들에 대한 임금 수준 현황을, 그 직무에 따른 임금 수준 현황을 다 이제 한 곳에 모아두고 네. 그걸 바탕으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일단 확대를 할 거라는 1단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저는. 뭔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미국에는 있다고 하네요. 이 정보 왜냐면은 시스템이라는 이제 게. 임금 정보라는 게 기업에서는 네. 되게 이제 연봉이라는 수준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되게 기밀 정보로 해서 네네. 누설하지 않을 거 뭐 이런 이제 협약서도 많이 적긴 하는데 네. 이런 정보를 이제 수집할 만한 법적 근거가 또 있어야겠죠. 그쵸. 정보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에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 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3단계로 조금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직무랑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데이터 구축을 조금 먼저 선행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평가를 통하고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 기준들을 마련해 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고용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뭐 임금 피크제, 재고용 등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밝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유망하던 산업도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가치관 변화라던가 뭐 공정성에 대한 이슈도 확실히 불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연공급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던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라는 게 객관적이었어요. 나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경력 기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요소가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자체에 이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쵸. 거죠. 왜 네.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이럴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무랑 성과를 기준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직무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연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평가 기준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평가자는 누구이고 이 평가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지 그렇죠. 실질적인 공정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이 정부가 이제 원했던 방향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논의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쵸. 측면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정성 챙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정성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성급하게 도입을 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정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성과가 잘 드러나는 직무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직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으로 이제 노동부가 발표를 했던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랑은 조금 이렇게 기조가 좀 달라지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을 좀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연공 요소를 조금 완화하고 이런 기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되었건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방향 자체가 좋은 결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죠. 네. 뭐 추가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건 그 노동 개혁 방향성 네.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의 차등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게 이제 확실히 무산이 됐고 결국 이제 최저임금 상승액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 영역까지 준비를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준에 대해서만 이제 결정이 남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곧 저희가 또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